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멀리 해외로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 냉장고 한 구석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노란색 과일, 레몬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레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시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혹은 카페에서 마시는 상큼한 에이드, 생선 요리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곁들여진 작은 조각 정도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레몬을 더 이상 단순한 과일로 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황금 원석이자 하늘이 내린 천연 치료제로 보게 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레몬은 사실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약용 과일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대항해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많은 탐험가와 선원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거친 파도도 무서운 해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괴혈병이라는 정체 모를 질병이었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온몸에 기운이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 무시무시한 병 앞에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끝낸 영웅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레몬 한 조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타민C라는 존재조차 몰랐지만 레몬 한 조각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이 죽어가는 선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시절 레몬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고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비타민 보충제를 넘어 과학적 치료 보조제로서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다시금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과일, 레몬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레몬의 고향은 태양이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나라들입니다. 멕시코, 인도, 튀르키예,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주산지죠. 레몬을 태양의 에너지를 액체로 농축한 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몬은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맑고 온화한 기후 아래서 레몬은 그 특유의 진한 향기와 풍부한 유기산을 가득 머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곁에서도 레몬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농민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제 제주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뜨거운 여름으로 유명한 대구광역시에서도 레몬 재배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씩 배를 타고 건너온 수입 레몬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국산 레몬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서 레몬을 직접 키워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레몬을 드시고 남은 씨앗을 화분에 심으시는 경우가 많죠? 싹은 아주 예쁘게 잘 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란다에서 1에서 2년 안에 직접 레몬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탱자나무 대목에 접목된 묘목을 구하셔야 합니다. 탱자나무의 강인한 생명력 위에 레몬나무를 붙여 키운 이 묘목들은 훨씬 빨리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집안 가득 싱그러운 레몬 향기를 채우고 직접 딴 레몬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몬의 과학적인 효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몬에 대해 이야기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레몬은 맛이 그렇게 시큼한데 당연히 산성 아닌가요? 위장이 약한 제가 먹었다가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입안에서는 산성이 맞지만 몸속에서는 완벽한 알칼리성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과학적인 수치로 보면 레몬즙 자체의 pH 농도는 2에서 3 사이로 아주 강한 산성이 맞습니다. 식초만큼이나 강하죠. 하지만 이 레몬이 우리 입을 통과해 식도를 지나 위로 들어가면 마법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레몬의 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은 구연산, 즉 시트르산입니다. 이 구연산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TCA 회로에 들어가
활활 타오르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이 다 타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남겨진 미네랄들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사실이죠. 즉, 식품이 대사되었을 때 남는 재의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레몬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알칼리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원리가 왜 우리 건강에 그토록 결정적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을 드셨나요?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같은 육류, 따뜻한 흰 쌀밥 한 그릇, 혹은 바쁜 점심에 드신 빵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는 커피와 콜라까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모든 음식은 체내에서 산성 부산물을 남기는 산성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항상 pH 7.4라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사투를 벌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치우치면 세포가 죽고 면역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성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알칼리 저장고인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어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피부 노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몸이 산성화되었다는 말은 내 몸의 세포가 부식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때 레몬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레몬수를 마시면 산성화된 몸을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혈액의 pH를 다시 건강한 약알칼리성으로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레몬이 전 세계적으로 천연 해독제라 불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밥이 산성이라고요? 하며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밥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니 산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면 흰쌀밥은 명백한 산성식품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쌀룸과 겉껍질이 다 깎여나간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주로 당질과 단백질이죠.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나면 유황, 인, 염소 같은 산성 미네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주식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기울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흰 쌀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달걀 노른자, 치즈, 그리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커피와 술, 설탕이 가득 들어간 온갖 가공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체내에서 산성 부산물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이 혈액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계속 뽑아 쓰게 되면 뼈는 점점 비어가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우며 감기에 잘 걸리는 증상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밥을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는 법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미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알칼리 성분이 아주 강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제철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수, 그 식사의 마무리를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과학적인 레몬수로 장식해보세요. 쌀밥과 고기를 잔뜩 먹은 뒤 마시는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산성화된 혈액을 다시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혈액 정화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병의 근원인 체내 산성화를 방어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언스오엔을 비롯한 수많은 학술 논문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레몬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버려왔던 껍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껍질에는 우리가 즐겨 먹던 과육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항산화 물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몬 껍질에만 특이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다른 감귤류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보다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이 뛰어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초기 단계에서 완벽하게 막아주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세포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레몬 껍질을 살짝 씹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쓴맛을 아시나요? 그 쓴맛의 정체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만드는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레몬 추출물은 암세포 내에서 특정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아예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기전은 현대의학계에서도 암 예방과 치료 보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결국 만성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도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죠. 레몬 추출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적 신호인 NF-캐퍼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 레몬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 매개 물질들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약국에서 사 먹는 소염제와 유사한 원리가 이 노란 과일 껍질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폴리페놀이 가득합니다. 이는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거나 치질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레몬 껍질이 포함된 레몬수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의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림프의 해독 속도를 높여 체내 쓰레기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많은 분의 고민인 변비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껍질이 몸에 좋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겠죠? 껍질째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로 대충 씻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4단계 세척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1. 뜨거운 물 데치기. 우선 냄비에 물을 끓여서 레몬을 넣고 약 30초 정도 굴려주세요. 레몬 표면에 묻어있는 왁스 성분을 녹여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식초 물 소독. 그런 다음 식초를 넉넉히 탄 물에 레몬을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3. 베이킹소다 문지르기. 물기를 뺀 레몬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듬뿍 뿌리고 손으로 박박 문질러주세요.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굵은 소금 살균. 마지막으로 굵은 소금으로 한 번 더 문질러줍니다. 껍질 사이사이에 낀 미세한 불순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최종 살균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으시면 유기농레몬을 사용하세요. 자, 이제 깨끗해진 레몬을 준비합니다. 레몬은 0.2cm 정도로 얇게 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씨는 독성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 맛도 쓰게 만드니 씨는 반드시 꼭 빼주세요. 이제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십니다. 펄펄 끓는 100도의 물은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껍질의 핵심 성분인 리모노이드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죠. 가장 완벽한 온도는 바로 80도입니다. 물을 끓인 후 3분 정도 기다리면 80도가 됩니다. 그때 레몬을 넣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껍질 부분을 꾹꾹 눌러 리모넨 오일이 물 위로 무지개색처럼 뜨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포를 살릴 진짜 보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레몬이라도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 빈속에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강한 산 성분이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장이 약하시다면 식후에 드시거나 충분히 연하게 희석해서 시작하세요. 둘째, 치아 건강입니다. 레몬에사는 치아 에나멜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닿는 면적을 줄이거나 마신 직후 맹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치질은 30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레몬의 음식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 속천연 비타민 레몬,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레몬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녹차나 생강, 그리고 꿀에 레몬을 곁들여 보세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내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오이나 건강한 지방이 가득한 아보카도와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바나나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막아주어 요리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드실 때 레몬을 꼭 챙기세요. 시금치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데 레몬의 비타민 C가 이 철분의 흡수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굴을 드실 때도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를 잡을 뿐만 아니라 굴의 철분과 칼슘 흡수를 돕고 천연 살균 작용까지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궁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인 카세인이 만나면 몽글몽글하게 응고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죠. 또한 너무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매운맛으로 이 점막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레몬의 산성이 들어가면 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과다를 일으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큼한 레몬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보관법입니다. 며칠 내로 쓰실 거라면 절대로 미리 씻지 마세요. 씻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레몬을 넣은 뒤 다시 키친타월로 덮어주세요. 오래 두고 쓰고 싶다면 손질 후 냉동 보관이 답입니다. 씨를 꼼꼼히 제거하고 슬라이스한 뒤 지퍼백에 겹치지 않게 담아 냉동실에 넣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한 조각씩 꺼내 음료에 띄우면 정말 편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여름철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긴 레몬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곰팡이 독소인 미코톡신이 레몬 깊숙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이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작은 과일 하나가 담고 있는 과학적 기적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레몬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논문이 증명한 태양의 선물이자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건강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80도의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는 소중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버려지던 껍질 한 조각이 일으키는 기적, 오늘부터 여러분의 컵 안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토마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토마토를 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토마토를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천연 영양제라고 부르게 되실 겁니다. 서양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현대의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사람들은 토마토를 많이 먹는 마을 사람들이 유독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오늘 2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토마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 그 속에 숨겨진 분자 생물학의 세계와 전 세계 재배 현장,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섭취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토마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주인공,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화학자들은 이 라이코펜을 보면 전율을 느낍니다. 탄소와 수소가 아주 긴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슬 구조가 마치 거대한 안테나처럼 우리 몸 속의 독소를 잡아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녀석이 일중항 산소입니다. 이 녀석은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하죠. 그런데 라이코펜은 이 독성 산소를 만나는 즉시 자기 몸으로 끌어당겨 중화시켜버립니다. 비타민 E보다 100배나 강력한 항산화력,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색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받으면 성질이 변합니다. 생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꼿꼿한 막대기 모양이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지만 열을 가하면 구부러진 모양으로 변하며 혈관 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토마토를 생으로만 드시지 마세요. 불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라이코펜을 4배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에드워드 지오바누치 박사가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려 4만 7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12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10년 넘게 관찰하며 무엇을 먹었을 때 암에 안 걸리는지를 통계로 낸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10회 이상 토마토 요리를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5%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미 전이가 시작된 위험한 암의 경우 그 예방 효과가 더 컸습니다. 논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이코펜은 암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 만드는 새로운 혈관을 차단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이죠. 또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대화 통로를 복구해서 암세포가 미처 날뛰지 못하도록 주변 세포들이 통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이 의약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사망 원인 2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죠.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깨끗하신가요?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특공대입니다. 핀란드와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EURMIC 연구에 따르면 체내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평소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천연 혈압 조절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귀한 토마토는 어디서 올까요? 세계에서 토마토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광활한 대륙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죠. 인도, 터키, 미국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전 세계 재배 면적은 이미 500만 헥타르를 넘어섰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토마토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부지방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강원도 철원, 춘천, 횡성, 영월 같은 산간 지역이 여름 토마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고랭지의 서늘한 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만나면 토마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라이코펜을 더 꽉꽉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토마토가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것이죠. 충남 부여와 논산, 전남 화순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 겨울에도 신선한 토마토를 길러냅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는 이 붉은 보석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봅시다.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궁합이 나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입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으면 흡수율이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에 달걀을 더해보세요.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이 토마토의 영양소와 만나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도 훌륭합니다. 양파는 항염증 작용을 강화해 피로 해소를 돕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독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귀한 비타민 B군을 파괴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0점짜리 식사죠. 대신 소금을 아주 살짝 뿌려보세요. 소금은 토마토의 단맛을 오히려 끌어올려주고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오이도 주의하세요. 오이의 특정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으니 샐러드에서는 가급적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입니다. 토마토를 사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토마토를 죽이는 일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의 향과 맛을 만드는 효소를 파괴합니다.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실온에서 빨갛게 후숙시킨 뒤 다 익었을 때 냉장고로 옮기세요. 세척도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2007년에서 2008년에 잔류농약 검사 시 99.8%가 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극미량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검사라고 말하실 것 같아 2015년 조사도 살펴보면 2015년 조사에선 99.4%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2023년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100%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즉 그냥 드셔도 될 정도로 잔류농약은 기준치 이하이며 세척하시거나 가열 시 잔류농약은 거의 제거가 되는데 그래도 잔류농약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잔류농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담그는 것과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은지 또 그냥 물과 식초물, 숯담근 물, 소금물이 좋은지 식약처에서 실험한 결과 담근 물이 흐르는 물 세척보다 세척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수돗물, 숯담근 물, 식초물, 소금물로 각각 실험해 보았는데 더 나을 건 없고 세척률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그는 것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척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한 스푼 넣으세요. 10분 정도 담가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농약과 이물질이 충분히 불어납니다. 10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주세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꼭지 주변에 세균이 많으니 꼭지를 떼고 씻는 것이 가장 깨끗합니다. 만약 토마토가 너무 많아 처치가 곤란하다면 깨끗이 씻어 통째로 냉동하세요. 나중에 주스나 스튜를 만들 때 꺼내서 물에 살짝 담그면 껍질이 마법처럼 쓱 벗겨집니다. 보관도 쉽고 활용도도 만점이죠. 이 시간 우리는 토마토라는 작은 우주를 탐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논문부터 우리 농촌의 재배 현장, 그리고 부엌에서의 작은 습관까지. 이제 토마토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채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을 닦아주는 빗자루이고 암세포를 막아주는 방패이며 노화를 늦춰주는 시계 태엽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 요리를 나누며 오늘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리는 붉은 토마토 한 알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꿀 것입니다. 이번엔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넓게는 산행도나무 속에 속한 여러 종들 중 검푸른 열매를 맺는 대부분의 식물들을 뭉뚱그려 블루베리라고 부르며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들쭉나무와 정금나무 및 지포나무, 유럽의 빌베리도 블루베리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좁은 의미의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재배종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러한 재배종들도 학명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전북 정읍,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 생산이 본격화되며 시력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블루베리 원액을 파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블루베리 열매나 그 원액은 단맛이 약하거나 없고 종이나 재배 환경에 따라 떨떠름한 맛까지 나기에 대중적인 호응을 위해선 좋든 싫든 당분을 첨가해야 팔리기에 시판되는 순수 블루베리 원액들 중 단맛이 나는 것들은 거의 당분을 첨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턴 미국에서 생과로 수입되어 가격이 싸졌습니다. 후로도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친숙해져 2013년 상반기부터는 생블루베리나 냉동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칠레산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낮은 칼로리와 더불어 껍질째 섭취하는 특성상 얻을 수 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효과 등 굉장히 유익한 영양학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블루베리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노화 방지, 치매 예방이나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며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폴리페놀계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 자체는 실험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를 희생시켜 세포의 전자를 지키고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는 원리이다. 또한 베리류 중에서도 흔하면서도 스펙이 알찬 편입니다. 보통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아로니아, 엘더베리 등이 실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있어서 시아니딘만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한편 블루베리는 종류별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블루베리보다 야생 블루베리가 항산화력이 우수합니다. 과육 역시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심심할 때 아작아작 씹어먹기 괜찮은 맛입니다. 블루베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계열로 나뉘며 다양한 수요와 환경, 관리 및 수확의 용이성에 맞춰 품종도 다양합니다. 블루베리는 햇빛이 잘 드는 pH 4-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겉흙이 완전히 마를 때마다 수시로 물을 주되 그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겨울철 동안 저온 상태를 일정 기간 요구하는 과수이면서도 종에 따라 생육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계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 기온이 7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레비사이나 남부 하이부시를 주로 기르며 그보다 저온 일수가 길고 겨울 기온이 더 낮은 중부지방부터는 내한성이 강하고 저온 요구도가 더 큰 북부 하이부시 위주로 기릅니다. 반수고 하이부시의 경우는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저온 요구 일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서 북부 하이부시를 기르는 농가도 있는데 맑은 날 밤에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더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화분 한두 개 정도로 가정에서 기르기를 생각한다면 묘목만 파는 곳에서 구매하고 기르는 법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색소 때문에 검은색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앞두었다면 선지와 함께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즙 자체는 포도즙과 유사한 약간 어둡고 짙은 자주색이지만 침이나 우유 등에 닿으면 검은색 내지 청자색 계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품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파는 블루베리의 경우 그 안에서도 가끔 맛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 블루베리 치곤 좀 달고 어떤 건 블루베리 특유의 밍밍한 맛이 나고 어떤 건 좀 시고 상대적으로 덜 익은 건 신맛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진한 청색을 띠는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또 쭈글쭈글한 건 오래된 것이므로 팽팽한 것을 고르고 겉면에 흰 가루가 균일하게 묻어있는 것이 싱싱한 블루베리입니다. 껍질 위에 흰 가루가 많을수록 달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 건강 개선, 치매 예방 및 뇌기능 활성화, 혈관 건강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혈당 조절,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00g당 56kcal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주요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 건강 증진.
블루베리는 특히 눈 건강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안구 내부 망막에서 시각에 관여하는 로놉신이라는 색소체가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 물체를 보이게 하는데 블루베리 색소가 로놉신의 제압성 작용을 활성화합니다. 또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은 단백질의 당이 결합해 눈의 단백질이 노화되기 때문인데 안토시아닌 색소는 이러한 결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미용과 신체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C보다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뇌 기능 및 기억력 개선, 뇌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및 혈당 관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 및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질병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동맥혈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블루베리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과다 섭취 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은 하루 섭취량을 100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혈당이 낮은 저혈당 상태이신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는 과량 섭취 시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블루베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안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 가려움,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블루베리를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만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냉동 블루베리의 경우 우유와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블루베리와 우유는 궁합이 잘 맞지 않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 때는 우유 대신 두유나 오트밀 우유, 아몬드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서로 작용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다면 블루베리를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건강한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과 블루베리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되죠. 이러한 식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잘 어울립니다.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같은 유제품이라 우유처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효된 요거트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첨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블루베리와 꿀을 함께 먹으면 항균 작용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주스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세척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수분 흡수가 빠른 구조라서 물에 오래 담그면 과육 안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단맛이 희석되고 조직도 무르며 쉽게 터지게 됩니다. 또한 껍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호막인 블룸이 물에 씻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블룸은 유해균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오래 물에 담그면 단순히 껍질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품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먹기 직전 흐르는 물에 10에서 30초 가볍게 씻거나 잔여 농약 제거를 위해 물에 식초를 10대 1 비율 또는 베이킹소다 약간을 넣은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 드시면 됩니다. 씻고 나서 바로 먹지 않고 남은 양을 그대로 보관하면 과일 사이에 남은 수분이 곰팡이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척은 철저히 즉시 섭취할 양만 하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블루베리를 한 번에 다 씻어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금방 상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수분이 남은 채로 밀폐 용기에 넣으면 내부 습도가 높아지고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차로 인한 응결 현상까지 생기며 과일이 눅눅해집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미리 씻어야 한다면 부드러운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넓게 펼쳐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먹을 만큼만 바로 씻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구입한 뒤에는 원래 담겨있던 포장 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포장 용기는 과일 간 통기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어 습기와 곰팡이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로 옮겨 담을 경우 통풍이 막혀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손상 없이 오래 보관하려면 세척 전 냉장 보관, 세척은 섭취 직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과일의 신선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블루베리를 장기 보관하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1회 먹을 분량만큼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얼립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바로 먹으려면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15분 정도 실온에 두면 아삭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보랏빛으로 빚어낸 자연의 결정체 블루베리, 작지만 완벽한 자연의 선물로 건강해지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몬과 토마토 블루베리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더욱 알찬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